변호사님이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아, 네네. 근데 저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효율 높으신 부모님 만난 거. 엄마 오셔가지고 막 울고 가셨던 거 있었잖아요. 학군지로 일부러 이사를 가신 거였거든요. 아예 이제 다른 데 살다가? 딴 데 살다가 잘하니까 그 잘하는 친구들 속에서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사라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큰 맘 먹고 이제 학군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직장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조정해 가면서 되게 어렵게 올라오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성적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컨설팅도 많이 또 받으러 다니신 거예요.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안 맞는 학원을 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수준에 자기는 진짜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이제 애 다시 성적 끌어올리려고 엄마 나름 노력을 하는데 애가 별로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야. 계속 성적은 그대로고 애가 열심히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엄마 마음이 조금 나았을 것 같은데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뭐 학원도 가기 싫다고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엄마가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餐도 다 만들어주고 하기만 하면 되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엄마 아빠는 진짜 이렇게 해줬으면 서울대 다 갔을 거다. 뭐 알고 보니까 이게 애가 그럴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학폭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냥 피해가 아니라 뭐 요새는 교실에 들어가면 이제 벌점을 매기나 봐요. 다른 교실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이제 벌점을 먹게 하려고 애를 이제 막 바닥에 내팽개 쳐가지고 막 질질 바닥에 딴 애들 앞에서 끌고 막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애를 막 의자에다가 강제로 손을 이렇게 묶어놓고 주변을 막 빙빙 돌면서 애들이 놀린다거나 견디지 못하고 엄마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듣고 진짜 완전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것도 모르고 애를 막 잡은 거잖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죠. 부모님이 좀 안 계시는 게 더 말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부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이하고 이제 근데 마치 엄마한테 지금 괴롭힘 당한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속상할 부분도 있고 본인 자존심 상하는 되게 많아요. 그 친구랑 얘기했을 때 좀 기억이 남는 게 다른 친구한테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왜 그랬었는데 나 이제 학교 처음 갔는데 찌질하고 그런 애로 보이는 게 너무 싫었다. 그래서 일부러 걔네가 그렇게 할 때도 막 괜찮은 척 웃기도 하고 누가 그런 애랑 친구하고 싶겠어요. 저 이제 친구 사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좀 되게 막 울더라고요. 그런 거를 아예 몰라주고 자기는 공부했던 거잖아요. 내가 애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눈이 완전히 내 욕심에 가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되게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부모님이 사실 자식 사랑해서 이사까지 감행하고 그런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진짜 애가 필요한 거 놓치고 있었던 거니까. 애들이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약물 치료를 받는데도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시키는 부모님이 있어요. 맞아. 그게 그냥 근육통의 정도로 생각하시나 봐. 근데 부모님들 중에서 당연히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되는 건 당연한 거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라도 그거를 소화하도록 한국 사회에 이상한 놀이 치료나 뭐 그런 걸 하면서 애들을 그런 걸 시키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저희가 들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 않나. 이거는 진짜 완전 근육통이 알지. 아닌데. 저희 딸이랑 저희 아내가 가는 도서관이 있어요. 책 빌려오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포스트잇에 내가 싫어하는 거 이렇게 쓰는 게 있었어. 아마 그 사람의 의도는 뭐 유령, 뭐 괴물 이런 거였을 것 같아. 제일 많았던 게 사실은 뭔지 아세요? 공부 아니야? 숙제도 있는데 그건 2등이고 1등이 뭔지 알아? 엄마. 어떡해. 거기 포스트잇에 엄마가 되게 많았어. 이 얘기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 너무 충격이었어. 저희 애가 12월생이라서 사실 거의 또래보다 1년이 늦어요. 제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애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유치원을 같은 6세끼리 이제 다니잖아요. 그럼 자꾸 남의 애가 보인단 말이야. 뭐 얘는 벌써 뭐 한글을 다 했는데 뭐 얘는 벌써 수학을 어떻게 하는데 이게 들리고 보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근데 게다가 이제 일하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어쨌든 애기랑 보내는 시간이 뭐 1시간 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한테도 라은이 오늘 그 숙제 했어요? 이거는 뭐 하려고 하나 어디가 부족하나요? 뭐 이런 거를 나도 모르게 그 제한 시간 내에 그런 걸 막 해야 되니까 애가 자기 전에
막 그런 숙제하기 바쁜 거예요, 저도. 조급해 할 것도 아니고, 얘가 이렇게 느릴 수밖에 없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얘랑 대화하고 얘 오늘 생활에 대해서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좀 그렇게 오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나 달성해야 되는 목표나 이런 게 벌써부터 들어오는 거 조금씩. 완전 반성했잖아요. 이건 아닌데. 맞아. 맞아. 컸으면 하는 마음인 거잖아. 그런 마음도 있는데 욕심도 있는 것 같아. 사실 저도 공부는 조금 했던 거잖아, 우리가. 다른 거는 뭐 몰라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내 딸인데. 진짜 뭐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있나 봐. 근데 욕심에 이렇게 얘를 이렇게 푸시하게 되는 때가 이게 생각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항상 의식적으로. 엄마가 의식적으로 이 아이한테 맞는 그 속도랑 이 아이한테 맞는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정해놓은 여기로 막 고속 주행하려고 하면 이거는 사고가 나는 거구나. 너의 욕심을 생각하면 안 된다. 얘는 너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캄다운하는 연습을 하고 설득하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변호사님 어때? 나는 사실 운동을 했으니까 거의 학대 비슷한 수준의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거잖아요. 감내하는 사실. 게 많았던 거지. 감내하는 게 많고 항상 그 정신적으로 주입받은 맞아, 게 맞아. 노력, 근성, 끈기 이런 걸 계속 주입받게 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이제 실현이 안 됐을 때는 나사가 빠졌다 이래서 이제 막 혼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긴장감 속에서 하니까 맞아, 그걸 맞아. 오전 오후나 그렇게 한 게 있어가지고 도움이 된 것도 있지만은 그 사실은 그렇게 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나는 이렇게 좀 약간 주체성 좀 잃었던 것 같아. 혼나면 게 싫어서 눈치 보면서 하는 훈련이 많았던 것 같고 커서 생각을 하면 되게 이불킥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내가 내 돈 내고 운동하는 건데 근데 내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혼나지 않으려고 이제 했던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후회스럽고 아쉽죠.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생각이 있고 또 딸내미도 약간 조금 강박증 같은 게 있어요. 숙제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고. 혜진이 막 이렇게 뒷좌석에서 단어 그날 뭐 시험 있으면 이렇게 외우면서 갔는데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아니 아빠 아니, 그게 아니야 우리 딸이 저희 아내는 좀 약간 조바심 나서 막 수학하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격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두 개를 들었는데 분기마다 결제를 해야 돼. 막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뭐 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 60만 원? 60만 원? 그럼 이제 분기. 3개월치 하면은 이제 뭐 20, 20. 맞아. 한 번에 이렇게 계속. 그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한 7살 7살. 7살이죠. 그 아내는 이제 막 그런 것도 막 알아보고 막 테스트도 봐야 된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아니야 시험 봤는데 다 맞았어. 집에서 혼자 했는데. 그래서 필요가 없어.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더 아이의 공부를 위한 욕심과 아이를 위한 일들 그 사이에서 내가 중심을 잡는 방법이 혹시 뭐가 있는지. 사실 알림장을 적을 때 사실 저는 제가 할 일을 적을 때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러잖아. 공부 분량을 체크리스트 쓸 때 엄청 많이 써놔. 그러니까 할수 있는 내가 것보다 힘에 더. 붙여가지고 못할 때까지 써놔. 변호사님도 그랬지. 그래, 아이 거를 쓸 때도 그 버릇이 올라오려고 해. 막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욕심에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막 쓰려고 하다가 이제 컴다운 하면서 이제 2개만.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노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 아이하고 밤에 리뷰하면서 리뷰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체크를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유를 막 마셨나 아니면 오늘 뭐 스스로 책가방 정리를 했나 이런 거 리뷰를 하고 가장 즐거웠던 일을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뭐가 왜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엄마는 오늘 라연이가 뭐 우유를 2컵 마셔서 너무 뭐 멋지다고 생각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리뷰를 하면서 이제 거기 써주고 칭찬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걸 하거든요. 그게 나름 어쨌든 제 딴에는 욕심과 이제 아이와의 관계와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는 그 매일의 과정인 것 같아. 그 알림장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 다 사실 애기를 사랑해서 이것저것 노력을 하다가 생긴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애를 뭐 어떻게 나쁜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애를 사랑해서 이런 거니까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대신 잘하고 있지만 잠깐 쉬고 점검할 필요는 있다. 뭐든지 원래 뗐어? 오늘 뭐 학원 갔다 왔어? 뭐 이렇게 바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퇴근하고 나 그때마다 잠깐 생각하시고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문 열고 들어가서 오늘 하루는 좀 어땠는지
잘 지냈는지 엄마 얘기도 좀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막 점심 뭘 먹었는데 기가 막혔어. 막 너는 뭐가 좀 기가 막힌 게 있었니?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좋은 생각. 아빠 지식 1습득. 그래야겠네. 네.